근데 검찰 사건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 출신이나 판사 출신이 정말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액의 수입료를 받는 것도 지금 문제가 돼서 나타났고, 또 젊은 검사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가장 큰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검찰과 경찰이 이런 식으로 조직 문화나 아니면 그 집단의식 속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게 걸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 덮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이 조직 속에 그냥 배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이 정권의 문제나 뭐 임기 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심각한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걸 도려내지 않으면 정말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가 이제 우리 아동들에 대한 학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굶기거나 때리거나 성적인 학대나. 근데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뭐 교사가 발견했건 뭐 병원에서 발견했건, 그러면 경찰이 쫓아와서 거기다 긴급조치를 취하고 아이에 대한 그 보호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해야 될 경찰이 이렇게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덮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아동들에 대한 그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감찰과 조사를 하면서 지금 이제 경찰청, 강신명 경찰청장하고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고 여부를 조사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고 여부를 조사하면서 경비 전화로, 지금 경찰 내에 쓰는 전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전화, 핸드폰과 관련된 수신과 관련된 거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서 이제 보고받지 않았다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되는 조사입니까? 사실 물론 모든 보고 자체가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공적으로 경비 전화를 통해서 하지만, 그러나 빠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특별조사관이 조사를 한다면 당연히 경찰청장과 부산경찰청장의 핸드폰과 관련된 수신 전화를 조사를 했어야죠. 그래야지만 되는데, 문제는 왜 두 사람은 조사를 안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래놓고 보고를 안 받았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결론입니다. 설령 보고를 못 받아 하더라도 책임질 사안 아닌가요, 이게? 당연히 책임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동들을 지켜주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경찰이 그 축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그런 중한 범죄입니다. 그걸 덮고 가자는 게 지금 경찰의 지금 그동안의 태도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로 시스템을 개혁을 해야 됩니다.